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곧 그 사람의 세계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곧 그 사람의 세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본새, 말투, 말씨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사람이 말하는 말씨와 말투, 말하는 내용들을 가만 들어보면 그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죠. 세상을 지옥처럼 보느냐, 천국으로 보느냐, 매사 부정적으로 느끼면서 모든 일들을 대하고 있는지,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대하고 있는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있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속에 다 포함되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머릿속을 말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그 순간에 그냥 뭐 분위기만 맞춰준다고 위선적으로 가식을 떨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그 사람 말 속에 그 사람의 인지체계에 그 골격이 되는 근본이 개념화된 머릿속 이미지가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어라는 게 그래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라는 그 속에 보면 그 사람이 개념화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다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언어가 부정적이고 세상을 비관적이고 아주 냉소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이고 뭔가 폐쇄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것들이 언어에서 안 드러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인지체계라고 하는 게 언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씨 속에 다 드러나게 돼 있죠.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는 것 같아도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본질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면들을 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세계는 지옥도와 같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둡고 암울한 세계관이 그 안에 펼쳐져 있죠. 그런 사람이랑 함께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근묵자흑이라고 먹 근처에 있으면 먹물이 튈 수밖에 없고 함께 얼룩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언어를 쓰게 되고 그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물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말투로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뭐 너무 속단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물들고 길들여지는 존재고 금방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느낄 수 있지만 조금만 같이 있어도 금방 거기에 동화돼 버리는 게 우리의 특징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방 알아차리고 이질감을 느끼고 거부반응을 느끼는데 그게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나를 방치해 버리면 금방 그 냄새가 배어버리죠. 그 사람의 색깔이 배어버리고 그 사람과 진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명이 일어나서 나도 그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 딱 볼 때 그 사람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느껴지면 곧바로 그 사람은 내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가려야 될 대상들이 뭐냐 하면 상대를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죽이는 말, 아주 기운을 확 다운시키거나 상대를 기를 죽인다라고 할 때 그 상대의 그 심정을 그 말 그대로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 때 그냥 사정없이 죽인다 이런 표현을 들 만큼 그렇게 상대를 죽이는 말을 하고 아주 쓴 뿌리 같은 쓴 마음이 확 들도록 그 사람 한마디 듣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시름시름 그것 때문에 분노가 차오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결코 가까이 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기운을 올려주는 말을 하는 사람, 또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저절로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아부를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말씨와 말투와 말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상대 에너지를 업 시켜주고 그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게 만드는, 그래서 열린 에너지라고 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과 긍정적인 부분에서 뭔가 교감하면서 진취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 만큼 그런 에너지들이 막 그냥 열린 에너지들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늘 말하는 게 사람을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을 하듯이 기운을 다운되게 만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이 들었다, 또 뭐라 그럴까요? 그 미운정 고운정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옆에 그런 사람이라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발악을 하면서 도망칠 궁리를 하고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게 딴 거 없어요.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최대한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맺어진 뭔가가 있다면 뭐 형제, 가족 또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라도 계속 있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최대한의 접점을 많이 줄이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벗어날 수 있게 결국은 그 사람을 완전히 손절할 수 있게 단호한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나는 내 스스로가 하는 거 아닌가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죠.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게 흔히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해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하는 게 부정적인 말이 다 나쁘다, 긍정적인 말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지각 체계, 나의 인지 체계가 세상을 폐쇄적으로 더 이상 외부의 어떤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뭔가 열린 에너지가 더 이상 나에게 다시 말하면 행운이나 어떤 복이라든지 그런 어떤 열린 에너지에 내 노력 이상의 다른 뭔가 기연 같은 좋은 에너지가 오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닫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닫았고 내가 폐쇄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에너지를 닫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아예 나는 배제를 해버렸다. 그럴 때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을 그냥 그저 말로만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내 근본적인 인지 체계가 에너지 세계에서 닫힌 에너지 안에 내 스스로 폐쇄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지금 모든 외부의 어떤 에너지원도 공급받기를 내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구나.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면 그러면 부정적인 삶의 예속이 돼버리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삶의 예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주변에 ADHD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ADHD다 그러면 신경 발달 장애가 있구나, 무질서하고 충동적이고 건망증이 심하겠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ADHD의 특징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의사들이 진단을 낼 때 ADHD다 이러면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닫아놓고 ADHD는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볼 때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딱 잣대를 그렇게 볼 때는 그 사람에게 열려있는 에너지를 일체 못 보게 되죠. 그런데 ADHD의 특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창의력이 ADHD는 끝판왕이에요. 회복 탄력성도 끝판왕이죠.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초고도의 집중력이 오히려 ADHD에게 있다. 위기에 강하고
다른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패턴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대화 능력이 있고 즉흥적인 면이 있고 주저하지 않는 용기가 있고 충직함이 오히려 있더라. 기업가적인 면모가 있고 공감 능력이 좋고 직관적인 큰 그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놓친 부분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고 고정관념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방식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찾는 능력이 있고 한 번에 여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잘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고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고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특징이기도 하죠. ADHD의 특징이 이렇게나 많은데 ADHD 그럼 무조건 신경 발달 장애가 있구나, 병이구나, 충동성이 너무 강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잠시도 가만 못 있는 아주 그냥 그 정서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잣대를 그렇게만 보는데 절대 그런 면으로만 봤을 때는 그 사람에게 열린 에너지를 못 보죠. 저는 ADHD를 가르쳤을 때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애인데 이런 아이에게 가진 특성이 어마무지한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런 관점에서 그 아이가 가진 장점과 다른 특징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할 때 걔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유롭게 더 창의적으로 자기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나의 오렌지 나무의 제재역을 너무나도 더 매력적으로 잘 소화하는 표정이 살아있다라고 할 만큼 정말 아주 독특한 제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집중력이 대단하더라 느껴졌어요. 다들 기대를 안 하는 거죠. ADHD가 뭘 할 수 있겠냐. 영어 뮤지컬로 영어를 배운다는 것도 ADHD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절대 안 그렇다. 안무며 영어며 뭐 연기며 뭐 온갖 가지 면에서 1시간 반짜리 공연을 자기가 다 이끌어 나가야 되는 초고도의 집중력으로 무대 장악력까지 나오더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폐증 아이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폐증을 고친 일화도 있는데 자폐증 그러면 그냥 자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애다, 구제불능이다 할 수 있는데 그 아이에게 내가 하나도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했을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 그동안 눌려져 있던 그 폭발적인 자기끼를 발산해서 한순간에 자폐증이 저 어디로 그냥 다 보내버리고 유학까지 가서 아주 잘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한 단면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그렇게만 대할 때와 어떤 자세로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나를 보고 있다면 단면으로 사람들이 이렇게만 나를 평가하는 그 잣대에 나를 모든 것들을 맞추지 말고 열린 에너지라고 하는 또 다른 특징들이 수없이 많은 특징들이 있는 것들을 내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쓰는 언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다시 한번 나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개념화된 머릿속의 이미지가 언어로 표현된다는 걸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게 내가 내 보는 세상이 그렇게 열리는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개념화된 머릿속 이미지라고 하는 게 결국 언어에서 나오는데 언어를 그러면 내가 개념화된 머릿속 이미지를 어떤 언어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훈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언어를 이제는 부정적이다라고, 제가 참 이런 표현을 잘 좋아하지 않는데,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표현도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표현을 쓰자면 닫힌 에너지, 열린 에너지라고 할 때 더 이상 가능성을 나는 여기에서 생각지 않고 폐쇄해서 난 여기서 끝이다 라고 닫아버리느냐, 아니면 열린 에너지라고 할 때 무한한 우주의 에너지 같은 무한 가능성을 다 전제로 열어두고 열린 에너지를 쓸 것이냐. 그걸 다른 표현하면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부정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닫힌 에너지 안에서 이게 다다라고 보는 에너지라고, 그렇게 볼 때 부정적인 언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열린 에너지, 마음을 열고 에너지를 열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보자. 표현을 좀 달리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날씨가 춥다. 그렇게 춥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부정적인 느낌이 나도 모르게 딱 닫혀있는 언어로 그 개념 하나 안에 생각될 수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쏟아져 들어온다면, 춥다라고 하지 말고 아 선선하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주 그 겨울이라고 하는 이 그 추위라는 표현의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아주 짜릿하네, 아주 코끝이 찡한 게 뭔가 아주 그 상큼한 느낌이 있네, 이 추운 기운이.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 이런 표현으로 바꿨을 때 부정적으로 이미지화 되어져 있던 하나의 고정관념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하나하나를 쓸 때 아까 제가 표현드린 ADHD의 특징에 대해서 의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병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넘어선 다른 것들을 찾아내려고 할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느껴졌을 땐 더 이상 장애나 질병이나 뭔가 아주 고쳐야 될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고, 그걸 최대한 활용한 더 많이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아들 하모세 군도 지적장애 3급인데 그냥 병리적으로 보면 계속 지금도 약을 먹을 수밖에 없고, 진단서에 매우 심각이라고 나와 있을 만큼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눌림 풍선 효과처럼 한쪽이 뭔가 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한 특징에 비해서 열려있는 특징이 너무나도 큰 게 많다. 지적장애가 발동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의 그 핸디캡 때문에 열려버린 수많은 열린 게 에너지들을 다 경험할 수 있구나. 그 누구보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열린 에너지라고 하는 소위 말해 초감각적 지각에 대해서 감지하는 그 에너지의 능력이 누구보다 더 뛰어난 그런 그게 있더라 이거죠.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차이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언어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가 내가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잘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정할 필요가 있고, 상대를 바라볼 때도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잘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지 않을 때는 빨리 내가 피하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분별을 해서 가려야 된다. 좋은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기운을 다운시키고 뭔가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해야 된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방문 앞에 그런 팻말이 붙어 있대요. 부정적인 말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아예 빨리 나가라. 상종을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이런 거죠. 기운을 다운시키거나 세상을 닫힌 에너지로 뭔가 더 이상 열린 에너지를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은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감춰져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무궁무진한 어떤 설렘과 나에게 좋은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낼 만한 그런 반짝반짝하는 그런 눈망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나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만날 사람은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는데 해필이면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나를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을 계속 옆에서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 것이냐. 빨리 특단의 조치로 정리를 할 거는 빨리 하고 내 기운을 살려주고 아부하는 게 아니죠. 열린 에너지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을 내 옆에 둘 때 나도 따라 저절로 잘 되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런 지혜를 좀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